정없다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서울 근교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평생을 아파트에서 살다가 마당이 있는 집이라니 텃밭을 가꾸고 마당에 테이블을 놓고 저녁이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부부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온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원주택 샀대. 그 한마디가 그 부부의 평화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친구 부부가 놀러왔고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텃밭 채소를 뜯어 상을 차렸습니다. 어느 토요일은 연락도 없이 세 팀이 한꺼번에 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마당에 앉아 있었고 이 부부는 그날 하루 종일 고기를 굽고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 날 부부는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오는 게 낫지 조용한 것보단. 이 말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인 말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두 명씩 오던 게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팀은 꼭 오는 일이 됐습니다. 장을 봐야 했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손님이 돌아간 자리를 치워야 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산 이유가 여유 있는 둘만의 시간이었는데 정작 그 시간이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하루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미리 얘기도 없던 지인 부부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왔어. 아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남편은 급하게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나서 아내는 마당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집 산 게 잘한 걸까? 이 부부가 진짜 힘들었던 건 사실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치르느라 지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삶이 조용히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그게 진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친구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연락하고 오면 좋겠어.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언제는 아무 때고 오라고 항상 열려있다고, 빈손으로 와도 되니까 오기만 하라며 이젠 문전박대하네 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며 인정머리 없다는 말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이 부부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렸다는 사실. 그게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호의는 처음엔 선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상대는 그걸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거절당하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게 바로 호의의 화폐화라는 현상입니다. 공짜로 받던 걸 못 받게 되면 사람은 손해를 봤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원래 없던 걸 그냥 못 받게 된 것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유독 착하고 잘 베푸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더 크게 상처받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면서 이 정도면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를 은연중에 담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뒷말이라면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심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더 오래, 더 깊이 마음에 담아둡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 부부가 진짜 힘들었던 건 손님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그린 노후의 그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 둘째, 잘해준 만큼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뒷말이었다는 배신감. 이 두 감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냥 안 놀러오게 하면 되잖아 라는 말은 그 관계 안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첫째, 경계는 관계가 끝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가 오래 가려고 생기는 것입니다. 거절은 정없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머리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애초에 이 부부의 사정을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에너지를 쓸수록 더 지칩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을 치르고 나서 유난히 피곤하고 마당을 봐도 예쁘다는 생각보다 한숨이 먼저 나온다면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 부부는 결국 미리 연락 없이 오는 건 어렵겠다고 담담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운해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가까웠던 몇몇은 오히려 더 편하게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미리 얘기하고 갈게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서 반대로 뒷말을 하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 관계가 멀어진 걸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선을 그어도 이해해준다는 걸 몸으로 겪고 나서야 알게 됐으니까요.